네, 안녕하세요. 웹스토리보이입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인가요? 네, 7번째 시간이죠. 7번 할 차례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올리고 있는데 네, 잘 따라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7번 들어갈 거고 이쪽 7번 들어갈게요. 7번 한번 확인해 볼까요? 7번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네, 여기까지 지금 기존에 했던 거랑 좀 틀리죠? 샘플 잡아놓은 거랑 좀 틀리긴 한데 오늘은 이쪽 차트 부분 들어갈 거고요. 네, 여기 차트 부분 들어. 8번이라고 돼 있네요. 링크 잘못 걸려 있군요. 7번인데, 네, 요거는 제가 수정을 해 놓겠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수정을 해 놓을 거고요. 7번을 보시게 되면 7번이 이쪽에 프로젝트 요거 말고요. 완성된 건 여기 7번일 겁니다. 네, 요게 7번이고요. 그죠? 아무것도 안 돼 있죠. 틀만 잡아놨습니다. 틀만 잡아놓고 그 다음에 하는 게 탭 메뉴이기 때문에 탭 메뉴랑 이미지 슬라이드 이쪽 부분이 상당히 좀 복잡할 건데 여기 한번 작업해보죠. 네, 여기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7번이니까 인덱스 7번이 되겠죠. 07번. 제가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정리를 하고 뭐 하는 게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타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 좀 수정을 해 놓을게요. 저도 제가 이걸 만들지만 너무 만드는 게 좀 복잡해서 집중을 안 하면 자꾸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 수정을 해 놓을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스타일 7번 왜 만드신지는 다 아시는 거고 6번 거 그대로 복사해서 7번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7번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7번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번 스타일 6번 복사해서 스타일 7번에다가 넣어 주시면 될 거고요. 리셋 6번 복사해서 스타일 리셋 7번에다가 넣어주면 준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러면 오늘도 한번 시작을 해보죠. 그래서 이제 7번 작업 들어갈 건데 저 부분에 디자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자인 부분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네, 크게 구조가 이쪽 탭 메뉴가 들어가고 이쪽에 컨텐츠가 들어갈 거라서 사실 웹 표준을 준수한다라고 하면 요거 하나 클릭한 다음에 여기 4개 나오고 최신 개본형 나오고 4개 나오고 웹 표준에서 한번 배웠을 겁니다. 그렇게 작업하기로 했었는데 여기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생략을 할 거예요. 생략하고 따로따로 만들어서 우선은 컨텐츠부터 잘 나오게 작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작업을 해보죠. 준비되셨죠?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선은 7번이니까요. 리셋 말고 7번 둘 다 지웠네요. 7번에 가서 스타일 7번에 가서 여기다가 작업을 해보죠. 우선 인덱스에 가서 틀부터 잡아야 되겠죠. 틀부터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 배너 밑에다가 한번 작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뭐라고 만들 거냐면 여기다가 섹션을 하나 만드시고요. 아이디는 이쪽에다가 무비라고 하나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당연히 주석 표시 해주시는 거 다 아시죠? 네, 이런 거 철저하게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제목 태그가 들어갈 건데 네, 제목 태그가 들어갈 겁니다. 우선은 이쪽에다가 컨테이너가 좀 들어갈게요. 컨테이너 가운데 영역을 좀 잡아주셔서 컨테이너 들어갈 거고요. 로우가 상당히 중요하신 거 아시죠? 간격 양쪽 유지해 주려고 정해 주니까는 작업해주고 클래스 무비라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H2 태그를 써서 여기는 최신 영화 정보라고 접근성을 표시해 줄 거고 우리 눈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네, IR 효과 줘야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를 이용해서 IRS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셔도 따라 하시면 완성하시면 어느 정도 실력이 상승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다 만든다고 해서 자기가 혼자서 만들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뭐가 안 되냐면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웹표준 따라하고 반응형 따라하고 메가박스를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메가박스 사이트 이미지만 봤을 때 그거를 똑같이 따라 할 수 있냐는 쉽지가 않아요. 10번 따라해도 그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실력이 느냐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그냥 이게
하나씩 하나씩 따라 하시다 보면서 틀 잡아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만들고 다음에 또 다른 사이트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계속 만드셔야 돼요. 이게 한 번에 되지 않아요. 뭐 물론 HTML, CSS는 한 달만 배워도 실력은 다 똑같아지지만 사이트가 한 번에 잘 만들어지진 않아요. 저도 그랬고 한 실무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공부를 꾸준하게 안 하고 그냥 거의 회사를 놀러 다니는 그런 반 돌고 반 업무하고 뭐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저는 한 2년 정도 하니까는 그때 되니까는 뭐 어느 정도 사이트, 기업 사이트 보면 이제 다 코딩을 할 수 있는 스킬이 생긴 것 같은데 뭐 저도 지금 못 만드는 사이트 되게 많아요. 요즘에 뭐 어워드 사이트 나오는 최신 사이트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저도 못 만듭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다른 강사라고 다른 퍼블리셔 10년 차라고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이트를 완벽하게 다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기업 사이트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씩 또 만들고 다음 것도 만들고 다른 사람이 만든 거 소스 보고 해주면서 실력이 좀 느는 거니까 너무 이거를 봤는데 내가 혼자서 만들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못하겠다 말하고 해가지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꼭 그렇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무비 타이틀이라고 여기다 이름 하나 줘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또 뭐가 들어갈 거냐면 무비 차트가 들어가죠. 그래서 차트가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를 두 개를 짜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UL에 li 해서 곱하기 4개 정도가 있죠. 그래서 a 태그까지 해서 여기다 샵까지 넣어주는 거 이렇게 해서 넣어줄 거고요. 이쪽에는 박스 오피스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최신 개봉작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는 상역 예정작 들어갈 거고 이쪽에는 큐레이션 들어갈 겁니다. 큐레이션 이렇게 작업 들어갈 거고요. 요 첫 번째 메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미리 붙여줄게요. 액티브를 붙여줘서 활성화됐다는 걸 표시해서 붙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차트 부분은 이쪽에는 4개가 들어가는데 네, 이쪽이 좀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여기가 좀 복잡한데 우선은 이쪽에다가 컨텐츠 1을 하나 만들어주죠. 이쪽에다가 차트 컨텐츠 1이라고 하나 만들어줘서 여기다가 박스 4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차트 1이죠. 4개가 있으니까 여기도 4개가 있으셔야 되니까 이쪽에다가 우선 규모가 크니까 여기 소스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4개가 총이 제목이 4개 있으니까 안에도 4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우선은 2번, 3번, 4번 이렇게 짜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도 2번, 3번, 4번 이런 구조가 될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복사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한번 작업해 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우선 그러면은 이쪽에 가서 7번에 가서 여기에 메가에 가서 그 다음에 뭐였죠? 인덱스 바로 쓰면 되죠? 7번이 될 거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된 거죠. 그러면 제목 들어갔죠. 제목 들어가고 네, 저번 시간 여기까지 작업한 거죠. 여기 제목 들어갔죠. 여기 제목 들어가서 여기 이미지도 좀 바꿔주고 싶은데 좀 이따가 여기 들어가서 여기 작업 네모 됐으니까 밑에가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우선은 요게 차트 1이 될 거고요. 여기 밑에 있는 게 차트 2가 돼서 여기 좀 4개의 박스가 들어가죠. 여기에 또 4개의 박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좀 복잡한데 DI 박스를 이쪽에다가 하나 4개가 들어가니까 둘, 셋, 4개 만들어 줄게요. 그죠? 그 안에 이제 요 박스 다 만들었죠? 요 첫 번째 박스 여기 DI 박스죠. 요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를 또 포스트랑 인프로 나눌 거예요. 포스트랑 인프로 나눌 거라서 첫 번째 박스 안에다가 뭐라 작업해 줄 거냐면 여기다가 포스터라고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인포라고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됐죠. 그러면은 포스터하고 인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어떻게 만들 건지 디자인을 보면서 먼저 계획을 좀 하셔야지 코딩할 때 좀 편해요. 이름도 좀 이쁘게 쓰셔야 되고요. 포스터에는 이미지가 들어갈 거죠. 그래서 이미지가 들어갈 때는 무슨 태그 쓰죠? 혹시 보셨나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인스타에 한번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인스타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HTML 가보시면 네, 여기 있네요. HTML 가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웹사이트에서 이미지를 표현한 태그는 img 태그, 피규어 태그, 피규어 캡션 태그, 픽처 태그가 있습니다. 픽처 태그 좀 낯설죠. 피규어는 이제 많이 쓰기 시작하는데 픽처는 낯선데 이것도 이제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거예요. 픽처 태그도. 그래서 다 이미지와 관련된 것 같은 태그고요. 그래서 이미지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이미지 불러올 때, 피규어는 이미지 표현할 때, 피규어 캡션은 이미지 설명할 때, 픽처는 이제 반응형 할 때 반응형마다 이미지가 사이즈가 틀려야 되니까 그때 쓰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설명이 간단하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픽처 태그를 쓰게 될 거예요. 저도 이제 앞으로는 이거 쓰게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쓰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다 이미지를 쓸 거기 때문에 이제는 div 태그를 쓰지 않고 피규어 태그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asset에 여기에 img에 포스터를 불러올 거예요. 포스터 불러와서 .jpg 이렇게 작업을 해줄 겁니다. 됐죠? 네,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뭘 작업해 줄 거냐면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미지 한번 불러와 볼게요. 우선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들어가는데 이제 배우지 않은 개념이 좀 들어갑니다. 이미지가 좀 들어갔죠. 이미지가 들어갔습니다. 살짝 배우긴 했었어요. 반응형에서 아마 살짝 배우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쪽에 보시게 되면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해상도마다 틀려가지고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는데 또 한번 이론을 좀 봅시다. 네, 여기부터 볼까요? 이게 보시게 되면 우선 반응형 사이트를 우리 기본적으로 작업하고 있죠. 그래서 반응형 사이트를 만드시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세 가지 원칙이 있죠. 반응형 이미지, 반응형 레이아웃, 그 다음 미디어 퀄리티. 이 세 가지를 잘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안다는 개념 하에 첫 번째 반응형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반응형 이미지는요, 사실 img에다 위드값 100%만 해주면 사실 뭐 딱 맞게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고 모든 디바이스가 다 잘 나오게 돼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반응형 이미지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반응형 이미지 해놨기 때문에 화면을 줄이면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이게 지금 반응형으로 해놓은 거죠. 해놓은 건데 문제는 뭐가 생기냐면 이미지 크기와 용량, 그 다음에 레티나 디바이스에 대응하는 방법 등의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선은 반응형 웹에서는 디바이스에 따라서 이미지 크기는 가변적으로 변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보통은 PC 화면에 이미지를 만들면 이거를 보통 모바일까지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근데 이럴 경우 작은 사이즈 화면의 이미지도 큰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필요한 용량이 낭비가 생기고요. 페이지 로딩 속도가 느려지고 쓸데없는 트래핑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이 사이트, 이 이미지는요. 이 이미지는 PC에서 최적화시킨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크기면 되는데 모바일에서 더 작아지겠죠. 작아지는데 모바일에서 큰 이미지를 불러올 필요가 없잖아요. 모바일에서는 작게 불러와도 잘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디바이스가 작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용량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PC 화면에서 잘 보게 만든 이미지를요, 굳이 모바일 쪽에다가 똑같이 불러올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그렇게 썼어요. 왜냐면 귀찮으니까. 모바일까지 다 언제 챙겨가지고 이미지가 최적화 시킵니까? 귀찮지. 그죠? 근데 트래픽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또 두 번째 문제는요, 레티나 디바이스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우선 레티나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레티나 디바이스용을 2X라고 만들었죠. 골뱅이 2라고 만든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 다 지금 골뱅이 2라고 만들었잖아요. 1X 쓰신 분도 있겠지만 2X 쓰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추세는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지금 애플에서는 3X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는 될 거고, 그 다음에 삼성의 디바이스는 4X까지 지금 지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4X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세가 돼요. 이제 1X만 쓰시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네이버나 다음은 1X를 쓰고 있죠. 걔네들은 이제 좀 시간이 바뀌고 5 시대가 오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걔네들은 용량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아직도 1X를 쓰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싹 바뀔 거예요. 그러면은 맥을 쓰시는 분들은 맥을 써도 네이버 같은 거 들어가시면 깔끔하게 잘 나오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1X를 쓰신 이미지를요 2X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뿌옇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뿌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가 뿌옇게 되면 사이트의 퀄리티가 낮아 보이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이쪽에 이미지 태그에 src 스태티스라는 속성과 사이즈 속성을 이용하면 반응형 크기랑 그거에 맞는 이미지를 따로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W는요, 이 W 돼 있는 거 있죠? 위드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미디어 클래스는 반응형인데 많이 본 거죠? 이런 식으로 작업할 수 있는데 약간 복잡해 보이죠? 복잡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해상도별로 1.5x, 2x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편해요.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어디서 작업했냐면 우리가 작업했습니다. 어디서 했냐면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반응형에서 보시게 되면 반응형 이 웹디자인 기능사는요 메가박스가 끝나면 올라올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반응형에 한번 가보시게 되면 반응형이 몇 번이었지? 오늘은 좀 이론적인 설명이 좀 있네요. 새로운 요소가 들어가서 그래서 반응형에 보시게 되면 이미지 작업했을 때 아마 그런 식으로 작업했을 건데 여기에 있네요. 그죠? 블로그형의 고해상도 이미지라고 해서 이때는 어떻게 작업했었냐면 요때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미지 작업해줘서 어디 있나 네, 헤더 아이콘 말고 이쪽 쭉 내려서 화상도 이미지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방법을 썼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평소에는 이게 나왔다가 레티나 되면 요거 이걸 어떻게 했죠? 미디어 쿼리에서 해상도가 2x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따로 설정해줬죠. 근데 이 방법은 그냥 원초적인 방법보다 좋은 방법은 아닌데 처음이니까 제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본 거였어요. 그래서 이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보다는 무슨 방법이 좋냐면 지금 작업하고 있는 SRC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저 방법은 잘 쓰지 않아요. 저 방법보다는 무슨 방법을 쓰냐면 이 방법을 쓸 겁니다. 이 방법. 그래서 이 방법을 쓸 거기 때문에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해상도 2 그래서 해상도 1인지 2인지 3인지 예전에 반응형 했을 때 사이트 링크 걸어줬기 때문에 그때 판단할 수 있었죠. 지금은 준비가 안 됐는데 이거 녹화가 끝나면 제가 여기다가 준비해 놓을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다가 밑에다 달아 놓을게요. 여기다가 달아 놓을 거니까 클릭했을 때 그 해상도에 1x가 뜨는지 2x가 뜨는지 3x가 뜨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올려놓은 것 같은데 여긴가요? 여기다가 여기 했을 때 네, 여기다 올려놨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사이트가 있죠?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웹킷 org 해서 org 데모스 그 다음에 src set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저는 2x라고 뜨죠? 이거 만약에 핸드폰으로 제 거 보시면 핸드폰 전 3x라고 뜹니다. 이제 여러분들 1x라고 뜨시는 분들도 있고 2x라고 뜨시는 분도 있고 3x라고 뜨시는 분도 있고 최신 삼성의 핸드폰을 쓰시면 4S가 나올 거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상도별로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저번에 반응형 했을 때는 원초적으로 미디어 퀄리로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운 거고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src set을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실무에서는 아직 이렇게 쓰고 있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게 흐름이기 때문에. 왜냐면 애플 사이트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애플 사이트 가시게 되면 이 사이트는 왜 이렇게 이미지가 깔끔하고 퀄리티가 좋을까라는 느껴지는 부분이 이미지 최적화를 잘 시켜서 그래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앞으로 추세가 될 거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에다가 그냥 rc set라고 작업해 주신 다음에 똑같이 적어 놓고요. 적어 놓고 img에 여기다가 포스터 그 다음에 01에 골뱅이 2라고 작업해 주면 되고요. 뒤에다가 2x라고 쓰면 이거는 해상도 2배 해상도 2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제가 다 잘라놨어요. 여기 잘라놔서 요 크기대로 자르게 되면 2x가 되는 거고 요거의 반 정도가 되면 1x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미지를 잘라놨습니다. 잘라놨기 때문에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미지가요. 이쪽에다가 제가 숫자를 표현해 놓긴 했습니다. 표현해 놓긴 해놨는데 이쪽에다가 한번 가볼까요? 4번, 5번 정도, 5번 정도인 우선 구조를 짠 다음에 확인을 해보죠. 오케이. 그래야 이미지 최적화하는 게 확인이 되니까요.
이미 짠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짠 다음에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그렇게 작업을 이미진을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랭크 부분 만들어서 랭크가 있죠. 그래서 랭크라고 작업해 놓고 여기는 스트롱 그래서 1이라고 표시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영어가 특징을 적는 게 있어서 여기다가 mx라고 작업해 주신 다음에요. 여기에다가 스펜 처리해서 여기다가 이제 아이콘 넣어줄 건데요. 우선 mx라고 한번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스펜 처리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작업해 줄게요. TIQE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지금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랑 요거 두 개 넣어준 거예요. 이미지 위에 넣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포 부분에 들어갈게요. 그리고 인포 부분은 이쪽에 가서 H3라고 작업해 주신 다음에 여기는 전체 갈랑가가 들어갑니다. 갈랑가 들어가고요. 옆에는 제목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콘 있죠? 요거 이미지로 좀 처리했습니다. 요거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갈랑가는 여기다가 스펜 처리해 줄 거예요. 여기다가 스펜 처리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침묵은 스트롱이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따로 컨트롤 해 주려고 태그를 개별적으로 줬습니다. 이렇게 태그를 줘서 전체 갈랑가 침묵이라고 작업해 줬고요. 요 밑에다가 info btn이라고 작업해 줘서 여기는 상세보기 a 태그 해줘서 참 넣어주고 상세보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컨트롤 D 해서 여기는 예매하기가 넣어줄 겁니다. 예매하기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요게 이제 한 박스 기본 구조죠. 이게 구조입니다. 네,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에 타닥타닥 잡히긴 하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거 하기 전에 포스터부터 영역 잡고 랭크부터 영역 잡고 그런 식으로 좀 코딩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는 웹표준하고 반응형 때 많이 했었으니까 좀 더 한 번에 좀 속도를 내서 가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조금 복잡해지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잘 나름대로 그런 게 있으니까요. 잘 따라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4개 들어가니까 4개를 그대로 복사해 줄 거예요. 복사해 줘서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 보시면 이쪽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4개가 싹 들어갔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또 깔끔하게 CSS를 작업해 볼까요? 그래서 무비 부분 들어가 보게요. 가볼게요. 이쪽에 가서 슬라이드까지 작업을 해줬죠. 우리가 슬라이드까지 작업을 해주고요. 이쪽에다가 무비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여기에 무비가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 MOVIE 해서 무비가 들어갈 거고 여기에 패딩을 줘서요. 우선 무비라고 작업해 줄 거고 무비 안에 뭐가 있었냐면 무비 타이틀이 있죠. 오케이, 무비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무비 타이틀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무비 타이틀이 있고 또 뭐가 있었냐면 옆에 형제에 무비 차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된 구조죠. 이런 식으로 된 구조입니다. CSS로 이렇게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짜놓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죠? 그 상태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 그 상태에서 여기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죠. 무비 타이틀에는 여기는 UL이 있을 거고요. LI가 있을 겁니다. 그죠? 무비 있고 LI 있죠. 그런 식으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무비 차트는요. 무비 차트는 보시게 되면 무비 차트 밑에 뭐가 있냐면 디아박스 하나가 있죠. 네, 디아박스가 하나 있고 4개가 총 있으니까 첫 번째 제일 큰 박스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바로 밑에 있는 디아박스 이게 하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또 박스 첫 번째 박스 안에 여기에 또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4개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또 두 번째 박스가 있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이건 안 적어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 안 적어주시면 밑에 있는 디아비까지 다 상속받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2개를 만든 상태에서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 포스터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작업해 준 다음에 포스터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포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포스터 안에 랭크 그죠?
포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랭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포스터 안에 랭크 뭐가 좀 이상하네요. 포스터가 있고요. 이쪽에 포스터가 확인 좀 해볼게요. 포스터 안에다가 지금 랭크란 좀 넣어야 되는데 잘못됐네. 그죠? 잘못됐습니다. 보시게 되면 포스터, 여기 포스터가 있고 인포가 있죠. 그러면 이 포스터 안에 이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잘못했죠. 제가 포스터가 있고 이미지밖에 없죠. 이 두 개를요, 얘 두 개를 이쪽에 넣어주셔야 맞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기본 구조를 보면 포스터 있고 인포 있고 포스터 안에 랭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포스터 안에 랭크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랭크가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MX가 있는 거죠. MX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MX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조가 있어야 되니까 이쪽 박스 4개를 요거를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4개 그렇게 다시 좀 바꿔줄게요. 그 상태에서 보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CSS에 가서 포스터에 랭크가 있었고요. MX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포스터에 여기에 보면 인포가 있는 거죠. 여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요 안에 요거 제대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여기에 인포 이렇게 작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저기 구조가 복잡하니까 CSS도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작업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인포가 있고 이쪽 안에 인포 안에 뭐가 있냐면 H3가 있는 거죠. H3에 스팸과 스트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여기다가 컨트롤 D 해줘서 여기에 H3가 있는 거고요. 그죠? H3가 있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H3에 스트롱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스팬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렇게만 작업해 줄게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구조가 있는데 너무 이게 복잡하죠? 복잡하니까 저는 앞에를 한번 생략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너무 복잡해지면, 이름이 너무 복잡해지면 보기 안 좋으니까 이 정도는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무비 안에 무비 타이틀과 무비 차트가 있고 그 안에 포스터가 인포가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 건데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살짝 해본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CSS랑 HTML 구조화가 잘 돼 있어야 코딩이 잘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좀 복잡해지는데 우선은 얘네들을요 가로로 정렬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구조를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구조가, 자 여기 보시면 포스트 인포 있죠. 여기도 포스트 인포, 여기도 포스트, 여기도 포스트, 여기도 인포, 여기도 포스트 인포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차트 원이나 박스에 이 4개의 박스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무비 차트에 무비 차트가 있고 거기에 하나, 두 번째 4개의 박스가 있죠. 그래서 얘네 4개의 박스를요 어떻게 작업해 줄 거냐면 플롯 레프트를 줘도 되지만 그거는 이제 스크립트에서 나중에 처리가 되겠지만 저는 여기서 어떻게 작업해 줄 거냐면 이 4개의 박스 이쪽에 있죠. 4개의 박스, 첫 번째 박스 말고 두 번째 박스, 얘네들한테 뭐라고 해줄 거냐면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 줄 겁니다. 인라인 블록 줘서 작업해 줄게요. 인라인 블록 주고 위드 값을 292라고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 값은 592라고 설정해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더 값을 하나 줘서요 1픽셀 주고 솔리드 줘서 색깔을 이렇게 한번 줘볼 겁니다. 이렇게 4개로 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4개가 들어간 거죠. 네, 칼같이 들어갔죠. 이렇게. 그래서 우선 무비에 위아래로 패딩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서 패딩을 여기다가 100px에 0이라고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위아래로 줬죠.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이미지가 이렇게 됐죠. 이미지가 됐는데 이미지가 이렇게 정렬이 됐어요. 그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어차피 이 부분은요 스크립트가 처리할 부분이라서 플롯을 써도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가로 정렬하고 이렇게 터치까지 넣어줄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을 넣어준 겁니다. 네. 원래는 제가 플롯 레프트를 썼겠죠. 플롯 레프트 썼겠는데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우선 구조 잡기 위해서 작업해 준 거고, 이 상태에서 지금 이미지가 해상도가 뭐 지금 화질이 좋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쪽에 가서 포스트에서 보면 한 5번인가요? 제가 5번 정도에다가 이름을 써놨는데 이렇게 5번을 작업해 볼게요. 그러면 5번 정도 이미지를 넣으면 네, 여기에 2라고 생기죠. 그래서 이건 2x로 만든 겁니다. 네, 저는 해상도가 2x이기 때문에 2라고 뜨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만약 평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1이라고 뜰 거예요. 여기 1이라고 뜨신 분도 있고 2라고 뜨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3까지는 제가 만들지 않았지만 모바일 작업하면 3까지 만들 겁니다. 나중에 XD 만들어서 제플린 써서 모바일 작업하게 되면 3까지 만들 건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1이라고 뜨면 여러분들은 1x로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작업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이쪽에 타이틀 부분부터 여기부터 좀 작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우선 여기 있는 li 4개가 있죠. 플롯 레프트 줄 거고요. 플롯 레프트 줬죠. 그리고 나서 네, 플롯 레프트 주면 이쪽에다가 오버플로 히든을 줘야 될까요? 오버플로 줬나? 확인해 볼게요. 네, 오버플로 히든을 안 줬네. 우선 li를 썼기 때문에 오버플로 히든을 좀 줄게요. 이쪽에다가 잘 가서 이쪽에 li 오브 썼으니까 여기다가 UL에다가 오버플로 히든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위드 값을요 848 이렇게 맞춰 놓을 거고요. 가운데 정렬해서 마진을 0.5ቶ 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확인해 보시게 되면 네, 이렇게 들어간 거죠. 정확히 지금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렇게 작업이 됐고요. 하나하나 위드 값을 210씩 딱 맞춰서 작업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글씨는 가운데 여기서 센터를 작업해 줄 겁니다. 센터로 작업해 줄 거고요. 얘네들도 보도값이 들어가겠죠. 보도값이 솔리드에서 여기도 C4, C4라고 들어갈 겁니다. 그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네, 이렇게 들어갔죠. 안에 여백 같은 건 A 태그로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인라인 구조니까 디스플레이 블록화 시켜줘야 패딩 값이 먹힐 거고요. 패딩은 15에서 0을 줄 거고요. 폰트 사이즈는 18 정도 줄 거고요. 컬러는 666 줄 겁니다. 컬러는 666 줄 거고요. 폰트 웨이트는 700 정도 줘서 작업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네,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라인이 두 개 겹치죠. 겹치는 건 예전에 웹페이지에서 작업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라고요? 마진을 레프트로 마이너스 1 정도 주시게 되면 이 부분은 한 줄로 보이게 할 수 있다 라고 해줬는데 이쪽까지 걸려버리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이트로 줘볼게요. 라이트로 줘서 확인해 보시면 네, 딱 깔끔하게 한 줄로 나왔죠. 그 다음에 밑에 여백이 좀 필요해서 여백을 좀 주셔야겠죠. 여백을 좀 주셔야 되는데 여기다가 타이틀에다가요. 타이틀에다가 마진을 밑으로 60픽셀 정도 BOTTOM 60픽셀 정도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네,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격을 준 거고요. 액티브가 됐을 때를 가정해서 만들어 놔야 되겠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탭 메뉴에서 액티브를 붙여 놓을 건데요. 액티브가 됐을 때 A태그한테는 백그라운드를 666 여기다가 백그라운드를 이쪽에다가 666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컬러는 이쪽에다가 하얀색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시면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액티브가 됐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준 거고요. 그러면 이쪽 부분은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쪽 이 부분 들어가겠죠. 이 부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차트 부분 좀 들어가겠습니다. 우선은 하이트 값을 좀 넣어 줄게요. 가상으로 하이트 값을 592 정도 이렇게 넣어 줄 겁니다. 네, 그게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는 좀 변경해 줄까요? 이쪽에다가 여기는 2번 네, 2번 해주고 이쪽에다가 알트 태그를 안 썼네요. 여기다가 꼭 알트 태그는 써주셔야 되겠죠. 이거 안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3번도 이쪽에다가 3번 이런 식으로
우선 가상이라도 알트 태그를 좀 넣어줄 거고요. 4번 이렇게 넣어줘서 이미지만 살짝 넣어준 형태고요. 됐죠? 1번하고 이쪽 MS 보트큐는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스타일에 가서 여기에 만들어놨죠? 만들어놨으니까는 이쪽에 작업해 줄게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포스터에 있는 IMG한테요. IMG는 인라인 구조이기 때문에 블록화 시켜줄 거예요. 여기 있는 IMG한테 블록화 시켜주게 되면 보이시나요? 여백 없어진 거? 여백 없어진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밑에 여백 없애줬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려줄게요. 랭크를 위로 올려줘야 되니까 포지션 앱솔루트 쓰고요. 탑은 한 7 정도, 레프트는 0, 그 다음에 위드 값은 50픽셀 정도, 하이트 값도 50픽셀 정도, 그리고 라인 하이트도 글씨 50에서 50픽셀 줄 거고요. 그 다음에 BGC는 이쪽에다가 3, 8, 11, 6A 이 정도 줄 거고요. 글씨는 센터로 설정해 줄 거고요. 그다음에 박스 섀도우를 살짝 줄 건데 우선은 얘가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니까 기준점이 있어야 되니까요. 이쪽에다가 포지션 릴레티브까지 주면 되겠죠. 그래서 랭크에다가 여기 들어갔죠. 랭크에 지금 글씨도 들어갔을 겁니다. 글씨가 안 들어갔는데 안 보이는데 이쪽에다가 랭크에 글씨가 스트롱이네요. 그죠? 여기 그러면은 여기 스트롱에다가 컬러는 하얀색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네 들어갔죠? 1번, 2번. 그래서 2번 더 바꿔줘야 되니까 여기는 4번, 3번, 2번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여기 위치는 대충 잡았어요. 그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쪽에다가요 이렇게 위치 잡아줬고 그 다음에 뭐 잡아주면 MX도 위치 잡아줘야 되겠죠? 얘도 포지션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탑은 17 정도, 얘도 탑도 17 정도 해주고요. 그다음 라이트도 17 정도 해서 위치를 잡아줄 겁니다. 여기다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죠? 이미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작업해 준 거죠. 그 다음에 이 밑에 이쪽 부분 살짝 들어가 볼까요? 밑에 부분. 그래서 인포 부분에는요, 우선은 백그라운드를 여기다가 하얀색으로 좀 깔아줄 거고요. 그다음 패딩은 17 정도 줄 거고, 여기도 보더를 1픽셀에, 그 다음에 솔리드 샵에서 디구 정도 이렇게 줄 겁니다. 그리고 확인해 볼게요. 네,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체 보도값은 빼줄 거예요. 전체 보도값은 어디였죠? 네, 요거는 빼주셔야 되겠죠. 예, 필요가 없고 확인해 보면 전체 보도값 빼주는데 그죠? 얘가 아니죠. LI 이건 아니군요. 전체 보도값이 여기죠? 예, 그죠? 예. 이렇게. 그래서 요거 네 빼줬습니다. 들어갔죠? 그렇게 처리가 됐고요. 그러면 이쪽 밑에 전체 관람감 부분은 이미지가 이것도 이미지 작업을 해줄 거고요. 우선 이미지 작업 해줄 거고 H3가 있죠. H3부터 한번 작업해 봅시다. H3는 컬러를 333이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폰트 사이즈는 30,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는 700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 밑에 간격을 20 정도 줄 거예요. H3한테. 그러면 네, 이 정도 됐죠. 그리고 이제 전체 관람가는 스팬 처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는 스팬, 얘는 이미지가 대신 들어갈 겁니다. 이미지가 대신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스팬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는 이미지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가 몇이냐면 이미지 사이즈가 29, 그 다음에 하이트 29 이렇게 작업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블럭을 먹히게 해서 디스플레이를 이쪽에다가 인라인 블럭 작업해 줄 거고요. 인라인 블럭 작업해 줄 거고 마제는 탑으로 9피스 정도 이 정도 작업해 줄 거고요. 살짝 백그라운드를 가상으로 넣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아이콘이 들어갈 건데 글씨는 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글씨가 여기 없어져야 돼요. 그럼 IR 효과 중에 글씨를 뭘 써야 되겠죠? 여기다가 네 IR 우리 IR 효과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IRPM 있죠?
의미 있는 이미지의 대체 테스트를 제공하는 경우 이미지를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작업해 줄 겁니다. 여기다가 클래스로 뭘 넣어주냐면 IRPM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글씨가 사라지겠죠? 네, 이렇게 글씨가 사라졌네요. 사라졌는데 뭐가 많이 깨지네요. 그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쪽에다 이미지가 들어갈 겁니다. 이미지. 그래서 이미지는 어떻게 작업했냐면, 자, 이미지는 따로 또 만들어 놨어요. 뭘 만들어 놨냐면, 요번 거는 좀 복잡하고 아직도 많죠.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배웠을 때 뭐라고 했냐면, 해상도에 따라 미디어 컬이 표현하는 방법이 있죠. 거기에서 img다 쓰는데요. 이거를 이제 css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죠. 예를 들면 요거죠, 요거 바로 요거. 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미디어 컬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그래서 요걸 쓰시게 되면 백그라운드는 미디어 컬에서 작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살짝 확인했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작업하냐면 이미지를 가보시게 되면 따로 만들어 놨어요. 뭘 만들어 놨냐면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네, 이거 다운받은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소스에서 가서 보시면 얘를 다운받아 보시면 이미지를 우리가 포토샵 작업까지 작업은 다 했지만 제가 이미지 자르거나 이런 것들은 다 생략을 했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생략을 하셨는데 짜잘한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IR 효과 할 때 네이버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라고 표현해 줬는데 그것도 우리가 살짝 언급하고 넘어갈 건데 뭐냐면 아이콘에 보시게 되면 아이콘 잠깐 이게 맞나요? 아 잘못 왔네요. 이거 잘못 걸려있네. 이것도 수정해 놓을게요. 제가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요. 여기에서 얘를 다운받아 보시면 여기에 에셋의 img 가보시게 되면 아이콘, 네,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로고 같은 거나 이런 걸 따로 만들어 놨죠. 나중에 다 써먹을 여기 4개 요거 쓸 겁니다. 요거 써먹으려고 작업해 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밑에 것도. 근데 이것도요 보시게 되면 2x로 또 두 가지를 만든 겁니다. 그죠?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들 그냥 모니터로 가면 요걸 쓸 거고 그 다음에 2x 모니터로 가면 요걸 쓰겠죠. 이런 식으로 뭐 이미지 스플라이트를 작업해 놓은 거예요. 이미지 스플라이트 기억나시죠? 이거 이렇게 작업을 해 놓은 겁니다. 사실 이건 안 하고 그냥 써도 되는데 이미지 스플라이트를 이렇게 쓰는 걸 활용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보시게 되냐면 이쪽에 가서 리셋에 가보시게 되면 이쪽 밑에 여기가 정리 안 돼 있네요. 이거는 아닌가요? 네, 이거 말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7번이죠? 7번의 리셋을 가보시게 되면 7번 리셋을 가보시게 되면 여기 최적화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img 태그에 src 셋 있죠?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리셋에다가 여기서 추가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img를 평소에는 이걸 갖다 놓다가 이미지 해상도가 1.5 이상 2 정도 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아이콘을 2x로 바꾸겠다. 이렇게 작업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도 보시게 되면 이미지도 여기에 보면 지금 작업하는 거 이것도 1x, 2x 나눠서 작업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반응형 들어오는 것도요. 아이콘 같은 경우도 1x, 2x로 분리해서 작업해 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편하겠죠. 이미 최적화 작업하는 사이트들은요 이렇게 많이 씁니다. 네, 이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게 되면 IRPM이라고 넣었지만 이쪽 IRPM이라고 넣었죠. 그래서 아이콘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이쪽에다가 안 보여주게 작업해주고 뭘 작업하냐면 여기에다가
또 아이콘을 넣어줄 겁니다. 여기다가 해서 아이콘을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이쪽 부분은 아이콘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리셋 지금 설정해줬죠? 설정해줬죠. 이미지 경로 맞죠? 올라가서 작업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위치를 잡아야 되거든요. IMG 들어가면 위치를 잡아야 되니까요. 걔 위치를 이쪽에다가 여기에다가 뭐라 작업해 줄 거냐면 첫 번째죠. 아이콘 전체 관람가 부분에다가 여기다 여기는 올이라고 전체 관람가니까 올이라고 표시해 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올이라고 표시해 주고 확인해 보면 아직까지는 뭐 큰 이상이 없는데 이미지가 들어가는지 강력세를 고치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넣어놓을 건데요. 넣어놓을 건데 스펜에다가 이미지를 넣어놓을 건데 이미지가 다 차단이 됐네요. 왜 차단이 됐죠? 백그라운드 줘서 그렇죠. 89번째 줄에 백그라운드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89번째 줄에 가상으로 아까 넣어준 백그라운드 있죠. 요것 때문에 안 먹히는 거죠. 저걸 빼주고 나서 확인해 보면 네, 들어갔죠. 그래서 이미지가 여기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있죠. 이 부분이 나온 겁니다. 그래 이미지 이 부분만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여기에 맞춰서 위로 올려줘야 돼요. 그죠? 위치값을 변동시켜 줘야 되죠. 반응형에서 아마 했었을 겁니다. 웹표준에서도 했었고요. 이미지 스프라이트 기법. 그래서 위로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올려줄게요. 그거 올려주려면 이쪽에다 또 작업을 해줘야겠죠. 뭘 작업하냐면 여기에 스팬에 올 전체 관람가가 붙었을 때는 백그라운드 사이즈, 백그라운드 포지션을요.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포지션. 이 포지션 위치 값은 포토샵에서 다 갖고 온 겁니다. 제가 미리 87px 위로 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위로 올려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155px 이렇게 설정해 놓으시게 되면 올이라고 해놨죠. 그러면 이쪽에는 이렇게 A가 뜨는 거죠. 이렇게 A가 뜨는 거고 만약에 여기다 컨트롤 하나 둘3 여기에 뭐가 있냐면 A12가 있고요. 그 다음에 15가 있고요. 15가 있고 여기에 19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설정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위치 값도 이렇게 미리 맞춰 놓는 거예요. 이미지 스플라이트 우리가 많이 써봤죠. 이거 전혀 모르신다라고 하면 전 영상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115 작업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작업해 놓으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처음에 만들기 좀 귀찮지만 나중에 이제 이쪽에 가서 여기는 올이죠. 여기는 H3 인포가 이겁니다. 그러면 또 이쪽에 가서 두 번째에서는 여기는 올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A12 12세 관람가 이렇게 작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고 12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밑에 가서 인포 밑에 가서 우선 종류별로 하나씩 다 있어야 되겠죠. 처음에 샘플로 만드는 거니까 여기는 15 그래서 여기는 15세 이렇게 작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복사해서 여기는 19세라고 해서 19라고 작업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해 놓으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미지가 좀 너무 위로 올라갔죠. 글씨보다. 그럴 때는 이 글씨를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아래로 내려요. 글씨는 안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스팬에 가서 여기다가 버티컬 라인을요. 버티컬 라인을 마이너스 2px 정도 주시게 되면 이 정도 주시게 되면 이렇게 딱 맞아질 거고요. 그 밑에 이제 버튼 있죠. 인포 밑에 여기에 H3 인포에 여기에 버튼이 있을 겁니다. 버튼은 인포 btn이라고 작업해놨죠. 그래서 인포 btn 작업해놨기 때문에 인포 btn의 ATag한테는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 처리해주시고 백그라운드는 여기다가 F2 처리해주시고 폰트 사이즈는 18 해주고 패딩은 15에 30 정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확인해보시면 네, 이렇게 된 거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빡세죠? 네, 빡센 거 다 알고 있어요. 어쨌든 거의 지금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완성된 거 확인해 보면 간격이 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 여기도 여기 지금 보면 이쪽도 이미지 스프라이트 작업해놨기 때문에 여기도 이미지 스프라이트 여기 MX 있죠. 해놨기 때문에 이쪽도 작업해줘야 됩니다. 여기도 작업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MX 부분 있죠. 여기도 똑같이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이게 진짜 지금 한 50분째 찍고 있는데 역시 50분 찍는 건 힘들군요. 그죠? 한 2, 30분이 제일 적당한 것 같긴 한데요. 그죠? 어쨌든 마무리를 줘야 되니까 틀을 잡아놨으니까요. 이 영상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잘 따라 하셔야 되고요. 이쪽도 아이콘이 들어가죠. 아이콘 들어가니까 여기 또 글씨가 필요 없죠. 그래서 ILPM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위치값 잡아주는 CSS가 따로 필요하니까 M이라고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해서 여기는 B라고 넣어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 스플라이트 쓰는 방법이요. 처음에는요 정말 귀찮고 헷갈리고요 별로거든요. 근데 나중에 수정하실 때나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요 나중에 되게 편해요. 왜냐면 미리 틀 만들어 놓고 이름만 바꾸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하는 겁니다. 장기적인 사이트를 만들 때는요 저 효과가 저 방법이 더 좋아요. 그래서 아마 대기업 사이트나 이런 거 네이버 같은 것도 보면 다 저렇게 돼 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글씨 다 숨겨줬고요. 글씨 숨겨줬고 다시 CSS에 가서 이쪽을 마무리 해줘야겠죠. 그래서 MX 부분에 여기를 마무리 해줍시다. 우선 MX 부분 작업해놨고요. 이쪽에다가 스팬에다가 위드 값은요. 위드 값은 103 정도 줘주시면 되고요. 103에 그 다음에 하이트 값은 25에 디스플레이 블럭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역을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영역 잡았죠. 거기에 이제 이미지가 들어갔을 겁니다. 아이콘이란 클래스를 넣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위치 값을 따로 설정해주는 CSS만 따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백그라운드를 여기다가 포지션에서 0에 마이너스 75px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B라고 작업해놓고 여기는 100이라고 작업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해주시게 되면 확인해볼까요? 오케이 됐죠? 2x는 2x용으로 나온 거고요. 1x는 1x용으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격을 약간 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간격을 마진 라이트로 23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해 보면 구조가 깨지네요. 그죠? 구조가 깨집니다. 그러면은 21 정도 줄까요? 21도 안 되네요. 왜 깨지냐? 저걸 안 했군요. 23은 맞는데 제일 마지막 박스 있죠. 걔한테는 0을 줘야 되겠죠. 물론 이건 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스크립트 붙이면 다 필요 없는 건데 우선은 형태를 확인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아직 간격이 모자르나 봐요. 여기 다시 23 0 해줬는데 라스트 차일드 DAV 라스트 차일드 확인해 볼까요? 왜 잘리는지.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죠? 마지막 거 4개 됐는데 그렇죠? 이상하네요. 그러면 인라인 블록 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요 플롯으로 바꿔줍시다. 플롯으로 바꿔주고 얘한테 오버레이 히든 주시게 되면 그래도 그러나요? 넘치나요? 그래도 왼쪽 간격에 하나, 둘, 셋 넘치나 보네요. 그러면은 여기를 21 정도 줘볼게요. 이상하네. 11 정도 줘볼게요. 네, 올라왔죠. 올라와 놓고 지금 컨테이너가 저 정도니까 좀 남거든요. 사실 뭐 그냥 지나쳐도 되지만 정확하게 해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라이트를 18, 19, 18, 18에서 끊기네요. 오케이 18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저거는 나중에 이제 스크립트에서 컨트롤 해줄 거니까요. 우선은 이렇게 틀만 잡으시면 됩니다. 빡세죠. 네,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될 거예요. 어때, 잘 따라 하셨나요? 안 되시는 분들은 소스랑 잘 비교해 주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한번
여기도 CSS 검사 한번 해볼까요? 살짝 에러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나중에 싹 다 고쳐주긴 할 건데 살짝 검사해 주시게 되면 오케이 75번째 줄 네,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그쵸 요거 여러분들은 알고 있었죠? 네 저만 몰랐던 거죠? 이제 제가 빨리 하니까 이런 게 느낌이 틀린 것 같아서 혹시나 한번 검사해 봤는데 역시나 그 다음에 스와이퍼 슬라이더는 뭐 요게 올바른 연산자가 아니라고 되어 있네요. 스와이퍼에서도 에러가 났네요. 그죠? 포인트 이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 이건 모바일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스와이퍼 슬라이더에 보시면 이거는 연산자 아닙니다. 이거 되는데 58번째 줄 저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번 시간에 확인 안 하고 넘어갔으니까 58번에 보면 오퍼시티 이게 올바른 게 아니라고요? 속성을 두 개 써서 그런 건데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 지워줍시다. 이렇게만 써볼게요. 그 다음에 포인트 이벤트 이거는 놔두세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놔두시면 돼요. 모바일용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해 줄 거예요. CSS는 저거를 좀 완벽하게 통과할 수는 없어요. CSS는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많이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무시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쪽은 네 지워도 뭐 상관없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작업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다 됐으니까 한번 올리죠. 7번이죠? 네, 7번 해서 이쪽에다가 해서 오늘은 정말 수고했네요. 그죠? 오늘은 정말 수고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한 거나 틀린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